자, 한판 승부. 방송 최초로 연장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론스타 문제를 다뤄볼 텐데요. 이제 법무부가 어제 판정문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못한 분 너무 많으셔가지고 또 이 시간에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 교수님께서 이제 4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이 판정문을 검토하시면서 굉장히 그 살점이 많이 있는 뼈다귀를 발견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거를 좀 질겅질겅 씹고 계시는데, 가장 매력적인 살코기를 발견하셨던 것이 금융위원회 사적이익 추구라는 부분이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약간 이제 방송 중에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이 우리 금융이 대한민국 금융 어떤 공적 기관인데 그 기관이 일을 했던 것이 왜 사적이익 추구냐,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실 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 그러니까 금융위원회가 이제 재판부는 금융위원회가 이해상충 상황에 있었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상충 상황은 한쪽에서는 자기네들이 일을 똑바로 못하고 감독을 똑바로 못해서 론스타 같은 투기 자본이 이제 은행을 먹고 있었다. 그런데 나가려고 하는데 왜 이거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있느냐. 뭐 그런 표현들로 정치적인 압박이 있어서 빨리 승인해 주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게 1번이고. 그건 이제 조직의 이해관계죠. 금융위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론스타 쪽이나 심지어는 하나금융지주도 사실은 본질적으로 똑같은 의견을 냈는데 빨리 승인해라. 금융위가? 금융위 너 빨리 찍어라. 승인해라. 빨리 도장 찍어라. 왜냐하면 어차피 나가려는 사람인데 유죄 판결을 받아도 네가 할 수 있는 건 빨리 나가라고 등 떠미는 거고. 그렇죠. 유죄 판결 안 받으면 얘는 어차피 짐 싸가지고 나갈 사람인데 뭐가 달라지냐. 빨리 도장 찍어라. 특히 뭐 외환카드 주가 조작 뭐 판결 보지도 말고 빨리 찍어라. 뭐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딱 부러진 반론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는 마치 법을 따르자면 빨리 찍어줘야 되는데 이 대중들, 정치권이나 국민들의 폴리티컬 압박에 의해서는 지연시켜야 된다. 요거를 이해상충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런 지연시키는 것을 더 중시했다. 빨리 도장 찍어주는 것 대신에. 그래서 그 지연시키면서 뭔가 국민들을 이렇게 좀 만족시킬 수 있는, 국민 정서를 감안해서 국민 정서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제스처가 필요했고, 그 제스처로 거론됐던 게 가격 인하다. 가격이라도 좀 깎았다. 그러니까 당시에 하면 한 6조 정도 팔고 론스타가 나갈 수 있었을 수도 있는데 계속 이제 당시 금융위원장 깎아라 해서 4조 원대로 매각됐다. 그런데 이제 맨 끝에 논란이 된 건 한 5천억 정도. 5천억 정도. 그러니까 한 4억 불 정도. 그걸 깎았다. 그리고 그걸 깎으면 조직으로서의 자신들의 비난을 좀 줄일 수 있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재판부는 이제 그 법상에 정당하게 해야 할 감독상의 어떤 처신을 하지 못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거기를 보면,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이런 사익 추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다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금융지주와 굉장히 긴밀하게 하나금융지주를 메신저로 사용해서 가격 깎는 것을 압박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판단도 있고. 교수님, 그러니까 말씀인즉슨 5천억 원을 깎았는데 결국은 그 하나금융지주가 5천억 원을 번 거죠. 그렇습니다. 국가는 세금을 더 뭐 번 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국가가 뭐 직접적인 이익을 얻은 건 없죠. 금융위원회가 하나금융 5천억 원 깎아주려고 ISD에 소송 걸리는 일을 감수하게 된 것이고, 하나금융지주가 벌어들인 돈, 그러니까 아낀 돈 중에 절반 정도를 결국 우리가 세금으로 내야 되는 상황으로 제가 이해하면 맞는 겁니까?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뭐 ISD 소송을 할 줄을 꿈에도 몰랐냐? 그렇지 않고 거기를 보면 그레이켄이 2008년 뭐 이런 때부터, 그레이켄이 이제 론스타 회장이죠. 빨리 승인해줘라. 안 해주면 우리 ISD에서 하겠다. 소송 걸겠다. 뭐 이런 식의, 그게 신뢰성이 있건 없건, 신빙성이 있건 없건 간에 그런 편지를 여러 번 보냈다는 얘기도 있고, 그 당시 감독 당국이 징벌적 손해배상 명령 아니고 단순 매각 명령을 내리는 이유로 이런 거 하면 소송 들어온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깎는 데 개입하면서 이러면 소송 들어올 줄을 몰랐을까? 당연히 알았겠죠. 그런데도 묵인했다, 사실상. 그런데도 가격 깎는 행위를 한 거는
이건 뭐 나중에 이기고 지고 하는 거는 어떨지 모르고 그것이 국민들의 부담으로 들어오더라도 지금 당장 내가 처한 그 정치적 곤경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거였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재판부가 본 것과 저는 금융위가 사익 추구를 했다고 거기 여러 가지 일들이 나와 있거든요. 예. 그 살점들이. 그런데 제가 보는 금융위의 사익 추구는 약간 차원이 다릅니다. 예. 우선은 금융위가 왜 그때 몰렸냐? 먹튀? 그건 옛날에도 그랬어요. 2007년에도 그랬습니다. 론스타가 먹튀 자본이다. 그래서 뭐 문제를 삼아야 된다라는 얘기는 2006년에 야당인 지금의 집권당인 한나라당이 노무현 정부 때 뭐 헐값 매각이니 이러면서 많이 얘기했죠. 예. 그래서 누구 처벌했나요? 심지어는 감사원이 문책하라고 한 사람들조차 김석동 당시 감독정책1국장 나중에 금융위원장 됩니다. 했습니다. 이 당시 매각 승인한 금융위원장이 김석동 금융위원장 예,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매각 승인한 사람은 이제 이동걸 부위원장이었고 그 당시 이제 김석동 매각을 금융위원장. 떠날 때 떠날 때 매각은 김석동 금융위원장, 추경호 부위원장 이런 예. 분들이 이제 도장 찍어서 탈출을 시켜준 건데요. 네. 그런데 그럴 정도로 버틴 조직이거든요. 그리고 그때 론스타에 대한 문제 제기는 2003년, 4년, 5년에는 여야가 없었고 뭐 진보 보수가 없었어요. 모든 언론 매체가 이건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도 버텼거든요. 예. 근데 2011년에 금융위원회가 그것 때문에 못 버티고 했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먹튀 논란 때문에 못 버틴 거 아니었다. 아니었다. 그러면 금융위원회가 진정으로 곤혹스러웠던 것은 뭐냐 예.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2008년에 론스타가 자백을 했습니다. 그래 나 산업자본이다 어쩔래. 그러니까 자격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 은행을 살 수 있는 인수할 수 없는 자본이었다. 네, 자본으로 규정된 그런 요건을 갖춘 자다. 산업자본이라는 말은 안 했지만, 그러니까 산업자본 요건에 해당하는 회사들을 갖고 있다 정도까지는 얘기했어요. 일본의 골프장도 있었고, 골프장도 있고, 호텔 회사도 있고, 그 다음에 예식장을 관리하는 관리 회사도 갖고 있었다. 그거 다 더하면 그것만 더해도 뭐 한참 2조 원이 넘는. 그런데 2011년 3월 16일에 김석동 금융위원장, 그 다음에 뭐 신재윤 뭐 부위원장, 그 당시는 부위원장이 초창기는 신재윤이었습니다. 거기서 그 자료를 다 무시하고 일부 옛날 자료에만 근거해서 살펴보고 너는 비금융 주력자가 아니네라고 땅땅땅 방망이를 두드렸어요. 마치 우리 이제 동화 속에 보면 이제 뭐 어린애들이 있는데 늑대가 와서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 할머니가 야 목소리가 꾀꼬리 같은지 살펴봐라. 늑대는 목소리가 컬컬하다. 또 발을 이렇게 해서 발이 흰지 봐라. 늑대는 발이 시커멓다. 그러니까 늑대가 자기 늑대인데 발에 이제 밀가루인가요? 뭐 하얀 칠을 하고 이렇게 발을 내밀었는데 뭐 그런 거. 그러니까 발만 보고 김석동이 한 거는 발만 보고 사실은 늑대인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늑대인 줄 알고 있었는데 야 너 그거 다 얼굴 보이면 안 되니까 발만 내놔봐. 발 보고 론스타가 낸 발만 보니까 늑대가 아니네 이렇게 두들긴 거예요. 2011년 3월 16일에. 그런데 그렇게 하고 덮고 가고 승인을 하려고 그랬는데 5월 달에 이제 다른 언론사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KBS에서 일본의 골프장을 갖고 있는데 골프장만 2조 원이 넘고 130개를 갖고 있다고 특정 보도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고 금융위원회가 두 가지 난관에 부딪혔는데 하나는 비금융 주력자니까 빨리 이거 의결권 제한하고 매각 명령 내려라. 하나. 더 큰 문제는 그 당시에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골프장이 덮었던 늑대 모습 중에 한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골프장 갖고 있네 하고 조사가 들어가면 어쩌다가 너 이미 알고 있었네가 나오면 큰일 나는 겁니다. 너 골프장뿐만 아니라 이거 갖고 있다는 걸 이미 옛날부터 알고 있었네. 근데 3월 16일 날 얘가 하얀 발을 갖고 있으니까 늑대가 아니라 양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론스타가 낸 자료에 따라서 나는 그렇게 판단했고 나머지는 이게 해외에 있어가지고 내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판단한다. 이런 식의 변명을 했는데 했었는데 딴 거가 나왔으면 모르는데 골프장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빨리 매각 명령 내려라라는 데를 그냥 어물어물 버티지만 진짜 속으로는 야 이거 들키면 어떡하냐라는 것이 문제가 됐을 거고 그 3월 16일에 그 빵땅땅 방맹이를 두드린 것 때문에 그 뒤로 금융위는 비금융주력자 문제 제기가 적법한 것이고 정당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얼버무리고 때로는 시간 끌게 하고 이번 중재 절차 소송에서는 아하. 마치 그거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론스타는 근데 왜 자꾸 조사해? 너 아니라고 그랬잖아. 3월 나 늑대 16일 아니라고 날. 나 늑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늑대 아니라고 네가 얘기해놓고 왜 자꾸 조사해? 나 늑대일 수 있는 얘기는 그 전에도 많이 알려줬고 네. 해서 너는 나 늑대 아니라고 해놓고. 근데 네가 다 보고서 늑대 아니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보기에는 이 논점은 그냥 중요하지 않은 논점이고 이거는 그냥 오히려 대한민국 정부나 금융위원회가 론스타를 가끔씩 이렇게 찝쩍거린 듯한 그런 뉘앙스를 주고 물론 그것 때문에 예, 배상 판결이 나온 결정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그런 심증을 주는데 굉장히 기여했고 금융위는 자기네들이 처한 그런 어떤 질책, 사회적 질책, 그중에는 감성적인 것도 있지만 이런 문제를 똑바로 처리하라는 정당한 요구도 있었는데 그걸 다 그냥 엉터리 없는 터무니없는 억지 주장으로 색칠을 싹 해버리고 그런 주장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짓인 줄 내가 알았지만 이런 걸 한 거야. 금융위는 인정을 안 했지만 그렇군요. 이제 그런 식의 모양새를 이해했어요, 이제. 은근슬쩍 연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늑대는 살면 안 되는 거였는데 늑대인 거를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늑대는 근데 이제 딱 시장에 왔는데 그 늑대는 먹을 만큼 먹어야 되는 게 그 시장의 누리였는데 너 10개 먹지 말고 5개만 먹고 가. 해갖고 이제 5개만 먹게 해갖고 도장 찍었는데 이 늑대는 나중에 와가지고 우리 원래 10개 먹을 수 있었는데 얘네 때문에 5개밖에 못 먹게 됐다. 나머지 5개는 국민들한테 받겠다. 정확합니다. 이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서 왜 똑바로 못했냐? 중간에 늑대의 판단을 늑대가 아니라고 판단을 해버린 거야. 알면서도 늑대인 줄 알면서도. 그러니까 너 원래 안 되는 애잖아. 근데 자꾸 와서 그래. 내가 너 잘해줬잖아. 내가 이거 너 늑대라고 그래갖고 완전히 때려줄 수도 있었는데 내가 그거 제기 안 했잖아. 그런 얘기가 갑주에 나오거든요. 옛날에 이제 그 다른 방송에서 보도한 거에 따르면 KBS 산업자본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은 금융위가 그 전해에 이 론스타로부터 받은 자산 자료에는 2011년 3월 골프장 이전에 등 이런 게 포함돼 있었는데 2008년에는 2008년 거에 포함돼 있었는데 2013년에 새로 제출해봐라 11년이죠. 11년에 11년에 새로 제출해봐라 그런 자료는 그걸 빼고 나왔는데 아무 말을 안 한 예, 거예요. 그냥 너 옛날에 이거 있었는데 어떻게 되냐 물어보지도 않고 아하. 그냥 그렇게 진행해서 허가를 다 해주고 허가를 해줄 수 없는 건데 그러고 나서 벌어진 ISG 소송 관계에서도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충분하게 어필하지 못해서 재판에 진 책임이 금융위원회에 상당히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리고 그렇게 한 것이 진짜 재판부는 그런 생각까지 하고 그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진짜 이제 우리가 통상 모피아라고 그러는 금융위 관료들의 조직 이기주의거나 조직을 위한 사적 이익 추구였다. 그게 무슨 조직입니까? 조폭이지. 그렇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그 그냥 조직 이익이라는 것은 자신들의 실수를 감추기 위한 그렇습니다. 이익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게 소극적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실수를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일까요? 아니면 론스타에게 팔아주려고 혹은 하나금융에 깎아주려고 더 적극적인 행위였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거기 예. 이제 김승효 회장이 하나금융 하나금융의 김승효 회장이 론스타 그레이켄 회장한테 했던 얘기들이 여러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뭐 서로 이제 딴 데서 한 얘기랑 모순되기도 해서 재판부가 이 사람 증언 이거 믿어도 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 중에 어떤 게 있냐면 FSC는 즉 금융위원회는 우리 도와주려고 그래. 우리 나가려고 하는 거 도와주려고 그래. 근데 국민들이 난리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위원회를 위해서 뭔가 제스처를 좀 취해줘야 돼. 론스타가 네, 론스타랑 우리가 하나금융이 하나금융이
그러니까 론스타 네가 가격을 좀 깎아야 저기서 일하기가 편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그러면 그 얘기가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자의적이고 자발적인 판단에 의해서 나온 거냐? 아니면 금융위원회가 그거를 하나금융에 은근히 전달한 거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겠죠? 네. 네. 요것은 2부 나중에 나중에 네, 거기 써 있습니다. 더 거기 써 읽어보시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들 이게 그거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길어지기 때문에 아하. 그러나 거기에 관한 단초들이 그게 씹고 뜯고 맛볼 만한 부분들이에요. 그 얘기는 진짜 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사람들이 막 거론돼 있으니까 예. 잘못하면 이제 뭐 그 사람들의 그 명예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교수님 소환 한번 하신 다음에 다시 알려주신다. 네, 그래서 되겠고. 나중에 한번 불러주시면 예. 제가 잘근잘근 씹어서 그리고 예. 이제 지금은 아까 이 판결문을 좀 화면에 띄웠으면 어땠냐 그랬더니 제작진들이 예. 이거 다 영문으로 돼 있어서 띄워도 조금 좀 그 이해가 안 될 수 있다. 대중들이 보시기에 좀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지금 번역을 맡겼는데 아. 각 이제 국회의원실에서 예. 국회 도서관이 지금 뭐 로드가 풀로 걸려가지고 아직 번역본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잠정 번역본이 나오면 제가 뭐 임의로 막 번역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번역본 딱 놓고 여기입니다. 여기 영문은 이거고요. 아하.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만으로 해도 저는 사법처벌의 대상이 되는 포인트가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검찰이 수사할 수 있나요? 저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국가가 금융위 공무원들에게 책무를. 감독권을 부여할 때는 잘해라. 그리고 잘하는 것은 법을 잘 지키면서 해라. 그리고 국제적인 감독 원칙을 따라서 하라는 것이지 금융위원회를 위해서 가격을 깎고 네가 잘못한 거 덮고 그걸로 면피 제스처를 취하라 이런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소송의 가능성을 알고 있었고 이것을 하면 바로 소송을 할 텐데 가격하라 이건 내가 넘어서는 안 되는 강인데 그 강을 내가 건너면서 이 짓을 하고 있네. 그러면 바로 소송을 하고 소송을 하면 디스커버리가 있기 때문에 금융위 내부 문서가 깡그리 절로 간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 그러면 내가 이기기 진짜 힘든데 이 부분은. 그런데도 가격 깎아라? 그러면 제3자의 이익이 되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국민들은 손해가 되고 국민들 또는 정부가 자기에게 감독권을 위임한 주체거든요. 얘가 주인이에요. 자기 종이고. 그런데 종이 주인이 위임한 바를 제대로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고 주인에게는 손해를 끼쳤다. 이게 정확히 업무상 배임이거든요. 근데 배임으로 국민에게 손해를 끼친 액수가 환율 오늘 올라갔다 그러는데 그 올라가기 전 8월 30일자 환율로 원금이 3천억이에요. 그러면 업무상 배임에서 50억 원이 넘어가면 이제 5억 원이 넘어가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으로 가고 그 중에서도 50억 원이 넘어가면 법정 최고형이 무기예요. 무기징역이에요. 그리고 법정 최고형이 무기징역이면 형법상 공소시효가 15년입니다. 가장 길어요. 사형 말고 뭐 이런 거 말고는. 15년이면 행위가 2011년에 있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이 2022년이에요. 그러면 11년? 충분히 남아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 지금 뭐 취소 소송 이런 거를 뭐 물론 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예. 그러니까 그 판정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절차 준비를 하겠다. 사실 구상권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손해가 확정이 돼야 되는데 손해를 확정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제스처적인 성격이 강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이제 판정을 받아들이면 국민들이 내 돈 왜 내가 왜 돈 내? 잘못은 쟤네들이 했는데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사해. 업무상 배임 수사 들어가고 기소 뭐 이제 수여 중단되고 구상권 청구해. 그러면 압류 들어가고 그럼 누구 압류해? 김석동 재산, 추경호 재산 압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금융위원장, 부위원장이니까 일단. 그러면 현재 경제부총리 재산 가압류하고 뭐 수사 들어가고 이게 뭐 국정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판단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런지 그것이 정상적인 저는 법 집행 절차라고 생각하는데도 예. 취소나 집행정지 얘기를 계속하는. 집행정지는 뭐
한동훈 요구할 수 장관이, 있습니다. 예. 근데 취소 소송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이길까 질까도 논란이지만 뭐 질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는 많이 있지만 예.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거기서 취소가 되면 우리가 이기고 이게 없어지고 우리 한 푼도 안 내는 걸로 알고 계세요. 전혀 아닙니다. 다시 시작이죠. 예, 거기서 취소한다는 얘기는 이번 판결이 없었던 거예요. 이번 판은 나가리고요. 다시 판단을 예, 시작한다는 다음 거죠. 판 시작합니다요. 그러면 중대재판부 다시 구성해서 다시 시작하는데 한 10년 거기서 걸리는 거 아니에요? 예, 거기서 몇 년이 걸릴지 모르고 그럼 잘못하면 공소시효 날라가고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 채권 소멸시효도 다 날라가고 또 그동안에 재산 다 빼돌리고 가압류 안 해놓으면 그러면 국민들이 그냥 생돈을 물고 그때 법무부 사람한테 왜 저 사람들 좀 이제 수사라도 해라 그러면 공소시효가 지나서 안 됩니다. 이런 얘기하게 될 가능성도 있기 한동훈 때문에 장관이 이야기하는 취소 소송이라는 것은 승소율이 1.7%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 그리고 그렇고요. 설사 승소해도 그때부터 다시 시작. 그때부터 변호사 비용 다시 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 잘 생각해서 하는데 자기네들이 이게 확정 판결이 될 때 불이익이 돌아올 사람들은 의사결정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제척 사유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현재 금융위원회나 이게 지금 금융위원회 조직적 사익 추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금융위원회 빼고 그다음에 돈줄을 주고 있는 이제 추경호 법무부 지금 기재부 장관도 문제가 뭐 그 당시 방명이 두드리고 불법 행위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니까 빼고 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 당시 론스타 이제 수사를 할 때 대검 중수부장이 수사할 때 수사팀이었는데 그때 비금융 주력자 문제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라는 이제 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빠지는 게 좋겠다. 아니면 하더라도 한동훈 장관이 최종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직접적인 의사결정은 내가 이해관계가 없는 별도의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자료를 다 보고 ICC에는 무슨 서류가 있고 거기서 무슨 대화가 오갔고 씹고 뜯고 맛보고 할 살점이 얼마나 널려 있나 그 씹고 뜯고 맛보고 할 그 살점을 다 보고 나서 판단하라. 그게 저는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0월에 이제 국정감사 때 교수님이 또 출석하셔서 관련 문제에 대해서 뭐 증언하시고 하신다면서요. 네네. 오늘 방송에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시고. 네, 여기 이제 미리 말씀을 못 드려 왜냐하면 저도 이해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더 읽으셔야 되고, 예, 더 씹으셔야 되고, 또 판단하셔야 그리고 되고. 나서 또 거기서 있었던 일 모아가지고 국민들 물론 다 중계되겠지만 네네. 또 요약해서 또 전달을 해드리 기회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청취자분들이 안 나가시고 다 보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 교수님의 설명이 너무나 재밌게 쉽게 잘 들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가 많이 다뤘었는데 굉장히 좀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오늘 교수님께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셔서 좀 많은 의문점이 해소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교수님 또 번역본이 나오고 더 이제 교수님께 찾으신 포인트가 있을 때 모셔서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 홍익대 경제학부의 전성인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성현 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